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문법 연습해 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 두 편에 걸쳐 가지고 명사, 관사 열심히 공부했죠. 지금 여기 관사 문제는 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로 명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물론 아마 중간중간에 어디에 뭐 관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선생님 또 설명을 곁들여 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We exchanged 했죠. 우리가 뭐 나눴다, 교환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두 개 이상의 어떤 사물이 전제되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교환하는 대상은 복수형을 취해야 된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exchanged words 이렇게 되겠습니다. So after meeting, 그죠? 사실은 여기 더 쓰는 것도 이 미팅에 있어 가지고 저 미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금 화자나 청자나 다 알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the meeting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팅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뭐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이래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She burst into tear냐 tears냐. 이거는 뭐 외우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burst into 갑작스럽게 뭘 하기 시작하다인데 이때 tears입니다. 자, 이때 의미는 눈물을 흘리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데 눈물 한 방울 drop of 그죠? tear 이래가지고 똑 떨어지는 게 아니죠. 좀 줄줄 흘리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로 쓰고요. 눈물을 줄줄 흘리다 할 때는 shed 이게 이제 아래로 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리는 모습을 shed로 표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쌤이 조명이 뭐 그렇게 신찬치는 않지만 이렇게 비치고 있죠 위에서. 이것도 the shed light 이렇게 합니다. 빛을 갖다가 흘리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리다 이렇게 할 때도 shed tears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또 나오네요. the kitchen. 주방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the kitchen, the living room, 거실 할 때 the living room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뭐 어떤 부엌 이렇게 할 때는 kitchen입니다. 지금 이 대화자가 이미 상대방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집안에 뭐 설치되어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은 누구나 다 아는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렇게 정관사 the와 결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We had met before. 과거 완료죠. before 한번 챙기고요. 의고는 안 된다. 자, 우리는 그 전에 좀 오래전에 만났어. long before 하면 오래전에 만났다 이래 되겠죠. But 하지만 we were hardly 거의 뭐 하지 않다 그죠? We were hardly on familiar terms 이래 됐죠. 이거 familiar 됐으면 good 써도 됩니다. good. 그래서 굉장히 뭐 친숙한 친근한 관계다 이 말이죠. 이 또 좋은 관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be on good terms 뒤에는 주로 관계니까 with를 씁니다. 누구누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잘 지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관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명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래서 복수를 씁니다. terms 이렇게. 자,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은 있지만 뭐 그렇게 뭐 친한 사이는 아니야 이런 말이죠. 그죠? hardly가 있으니까 전체 부정부사. 뭐 다른 거는 뭐 있습니까? get along with. 이제 우리 하산할 준비를 한다 그랬죠? 정상에서. 그래서 하나하나 넣으면은 생각나는 대로 챙기고 가는 겁니다. 또 누구와 나란히 가다라는 의미에서 사이좋게 지내다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The parents. 자, 그 부모님들은 여전히 in great over 했습니다. The death of their child. 그들의 어떤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이건 지금 좀 푹 빠져 있는 느낌입니다. 좀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in을 쓴 겁니다. in sorrow 하면 슬픔에 잠겨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게 수고를 한다라는 뜻입니까? 단순한 고통이란 뜻입니까? 단순한 고통이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in great pain 이랬습니다. 그리고 over를 쓴 것은 우리 있었죠, 그죠?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이랬죠, 그죠? spilled milk.
그러니까 이때 over는 그냥 about이나 on이나 이런 의미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의미인 겁니다. 뭔가 위에 대놓고 이렇게 펑펑펑 우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에도 over가 여러분들 느끼기에 이 고통이 그냥 뭐 일반적인 고통이 아니고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을 over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강한 의미로. 그래서 have great 뭐 여기는 a를 쓸 수도 있고요. great influence 영향을 미치다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on을 쓰면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래 되지만 여기다 over를 쓰면은 이 over의 어떤 지배의 어떤 의미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러니까 뭔가 지배할 정도의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전치사 on과 over 이 표현 하나 차이에서 어감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 됐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interest is on. in이 오면은 관심이지만 on이 오면은 이자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죠? interest is on. 왜냐하면은 요 자체가 하나의 원금으로서 여기에 기반해서 나오는 이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는 다른 계좌입니다. 계좌. 계좌에 다른 계좌들의 그 이자는 지불이 되는데 every 6 months냐 months냐 이래 되죠. 자, 우리가 이제 기수가 왔기 때문에 복수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6개월 단위 그죠? 6개월 세월이 6개월이라는 시일이 딱 지나가면 딱 내고 또 6개월이라는 시일이 지나가면 딱 내고 이렇게 그래서 6 months 쓰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6라고 수수가 오면은 한 번 내고 6개월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6개월째 딱 낸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every 6가 오면 months 서수인 6가 오면은 months 그냥 기수인 6가 오면 복수로 쓴다라는 거 한번 체크하고요. 자, 6번은 이제 또 서수가 오는 경우죠. 자, in that country 그 나라에서는 every tenth 그러니까 10명 단위가 있습니다. 10명 사람들 10명 있으면은 every tenth person이냐 persons냐 요게 서수가 왔기 때문에 쭉 있으면은 10번째 사람 쭉 또 10번째 사람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tenth person이 맞죠. 그죠? tenth person was made to 사역동사의 수동에서는 뭐다? 투부정사가 살아난다. 그죠? to spy on the other nine입니다. 정관사 더 쓰는 거 알 수 있겠죠? 10명 중에 10번째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이기 때문에 정관사 the를 써가지고 딱 확정을 하죠. 그리고 spy 또 on이 왔습니다. 이 on은 어떤 느낌입니까? 굉장히 그 대상에 대해서 저기 그냥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놓는다 단순한 이런 의미보다도 굉장히 이 10번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 감시의 대상인 9명의 나머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뭔가를 눈을 뗄 수 없고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다가 많은 어떤 뭡니까? 정신적인 에너지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쏟아붓는 그런 어떤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focus on 하면 여러분들 보다도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이런 뉘앙스의 on과 똑같은 on이라는 겁니다. 즉 중점, 중요 이런 의미의 on이다. 자, 그 다음 7번 should I give in? give in은 본래는 옛날의 그 의미로는 뭔가 전투에서 패한 무리들이 승리한 군대 쪽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의미라 그랬죠. 패장이 군사를 이끌고 거기에다가 항복에 들어가는 그래서 항복하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또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자기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양보하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전체 어문이고 자, should I give in? 내가 뭐 양보해야 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는 to get back on good terms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는 우리가 뭐가 왔습니까? 이게 be on familiar terms 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이제 비동사보다는 약간 동적인 의미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get on good terms with her. 그녀와 어쨌든 사이좋게 지내는데 백이 왔으니까 어떻게 다시 좋은 사이를 회복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와 뭐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의미입니다. should에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500 a year. a year도 하나 나오죠. 그죠? 한 해당, 1년당 500. 요거 지금 아마 파운드 정도 될 겁니다. 파운드화.
자, 그 한 해에 500파운드라는 것은, 뭐 우리도 뭐 한 해에 500 뒤에 우리 뭐 만 원 이런 거 빼고 쓰죠, 그죠? 네, 그런 형식입니다. This is a bakery, pittance인데, 이거는 우리 세발의 피다 그러죠, 그죠? 세발의 피다, 조족지혈이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요 어감을 그대로 그냥 갖고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양을 이야기합니다. 자, for, 요 기준, 입장입니다. 기준, a man of his means, 재산이라 그랬죠, 그죠? 또 앞에 소유격이 왔을 때는 강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래 됩니다. 이게 해석적으로 에게라 이거고 to 이렇게 이제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의미적으로 이 양반의 어떤 재력을 기준으로 해 봤을 때 한 해 500파운드 그거는 정말 세 발의 피인데 이 베가리도 굉장히 적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지금 명사 베가에 ly가 왔죠. 그래서 형용사적으로 쓰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왜 저게 베가리가 굉장히 적은 의미로 쓰이는지 다른 terribly나 horribly나 deadly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 의미로 쓰이듯이요. 베거리는 여러분들이 뭐 거린들에게 이렇게 우리 줄 때 돈을 줄 때 한 푼, 두 푼을 주죠. 그죠? 굉장히 소량으로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비유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beggary 하면은 굉장히 아주 적은 beggary pittance up 이렇게 pittance 하면은 굉장히 적은 돈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막대한 재력가에게는 한 해 500파운드 그건 진짜 말로 그냥 껌이지 이런 뉘앙스입니다. 지금 이 표현은 아마 그 제인 오스틴의 Pride and Prejudice 오만과 편견의 그 남자 주인공이죠 다우시 다우시가 그 쌤 번역하면서 지금 기억으로는 한 해 한 10,000파운드 정도 수입이 된다 그럽니다. 굉장한 재력가인데 지금 10,000파운드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수십억에서 아마 100억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한 해 500파운드 벌어? 그건 뭐 껌이지. 뭐 이래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아마 위컴, 500가 위컴이 한 달에 뭐 버는, 소득이, 500파운드인가? 한때 잠깐 엘리자베스가 위컴한테 살짝 넘어갑니다. 근데 위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사기꾼 기질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위컴이, 한 해 500파운드 운운하는데, 한 해 10,000파운드도 더 버는 달시 그 재력에 비하면 이건 껌이지 뭐. 이런 지금 뉘앙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his tone. 그의 목소리는 was by turns. 점차로, 그죠? 뭔가 변해가는 거예요. 턴이 변화의 어떤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점점점 변화해가는 그 단계를 나타내니까 by turns 복수를 씁니다. 앞에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by degrees, 그죠? 점차로, 그죠? 점차 뭐가 되었어? angry, 화가 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ngry and aggrieved. 요거는 여러분들이 aggressive에서 유추하면 되겠죠, 그죠? 뭔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이 단어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He looked at me. 자, 그가 나를 봤는데, 이거는 단지 어디 위로입니다. 그래서 the tops 했죠? 여기 복수로 쓰고 있는 것도 보면은 spectacle. 안경이기 때문에 안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쪽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위로 이렇게 됩니다. 눈도 두 개가 그 위로 이렇게 하니까 tops를 쓰고 있는 겁니다. The tops of his spectacles. 안경이니까요. 좌우대칭 복수라 그랬죠. 그죠? 기능적 측면에서 보는 수의 단수 복수 인식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 11번. She taught me. 그녀는 나에게 가르쳐 줬는데, 자, 어떻게? 자, the needle and the thread 이랬죠. 그죠? 지금은 여기가 바늘이고, 여기는 실입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은 바늘과 실이 뜨개질을 할 때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이래 됐습니다. 즉, 실께는 바늘이라고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needle and thread로 실이 꿰어진 바늘 하나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각자가 the needle, 여기 있는데 the thread인데 그냥 지금 빼놓은 겁니다. 앞에 썼기 때문에. 그래서 실과 바늘이, 바늘과 실이 뜨개질할 때 어떻게 이렇게 결합이 되는지, 즉 어떻게 뜨개질을 하는 건지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것을 갖다가 그녀는 나에게 가르쳐 줬다 하니까 이때는 were가 돼야 됩니다. were, 즉 실을 꿰n 바늘이 아니고
바늘과 실 두 개가 어떻게 서로 join, 결합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All words and no action. 됐죠? 우리 앞에 공부했던 뭐가 생각이 납니까? All works and no play. 그죠? Makes Jack a dull boy. 이렇게 했죠. 그래서 뭐 일만 하고 놀지 않는, 쉬지 않는 것은 사람을 좀 지루하게 만든다. 재미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랬죠.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 all words and no action이 말과 행동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 분리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라는 하나의 행위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은 단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how는 우리가 방식이죠. 한자로 쓰면 무슨 방식 이래 되는데요. 자, one expert 했죠. 그래서 언어 한 세무 전문가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했다 이래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묘사했다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좀 의역을 하면은 말만 무성하고 뭐 실천 행동은 전혀 없다라고 어느 한 세무 전문가가 이 상황을 갖다가 빗대어 말했다. 대충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Today, one quarter of United Kingdom householders. 요건 뭐 가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made up of 했죠? made up of. be made up of은 뭐뭐로 구성되다 이런 뜻입니다. up이 옴으로써 뭔가 보다 더 확실한 어떤 완성체 이런 의미로 표현됩니다. 이건 보통 보면 뭐 consist of나 그죠? be composed of나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게 consist of 그리고 be composed of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죠? be composed of 뭐뭐로 구성되다. single people이니까 이 single 독신을 말합니다. 독신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영국 가구의 4분의 1이 독신자들로 독신 가구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one quarter 했는데 4분의 1이죠. 그죠? 요것은 요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나누었을 때 요걸 쿼터라니까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할 때 그죠? 1년을 갖다가 이렇게 석 달 단위로 나누죠. 근데 여기는 이제 one이 왔기 때문에 복수가 안 왔습니다. 만약에 3 quarters 해가지고 이 4분의 3을 이야기할 때는 3 quarters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앞에서 우리 공백 뭐 했습니까? 지표면의 3분의 2가 뭐 물이다 이렇게 할 때 2 thirds of the earth's surface 이랬죠. 그죠? 자, 뭐 유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복수죠. 그죠? 이 전체의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전체의 이 내용이 복수기 때문에 부분 역시 복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re made up of single people 이렇게 됩니다. be made up은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Life is not necessarily made up of 뭐 white and blacks 이렇게 됩니다. whites and blacks 이렇게 형용사에다가 이렇게 s 붙여가지고 명사화하는 것은 앞에서도 한번 봤었죠. 그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것이 항상 화이트 이거는 밝은 거고 어두운 건데 비유하자면 뭐 선, 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항상 선과 악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다. 그 외에 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것들도 있다 이래 되겠죠. 여기는 뭐 ups and downs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요거는 이제 뭐 not 빼고 딱 보면은 좀 의미가 통하죠. 그죠? 인생이란 필연적으로 뭔가 기복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be made up과 관련해서 하나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정답을 보면서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뭐 지금 14번 문제 같은 이런 내용까지 수업 영어에서 문제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 영문을 갖다가 널리 보다 보면은 아니 단수인데 왜 복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뭘 했죠? The population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of Seoul is much larger. 자, much larger than
또 뭐가 있었죠? that 써줘야 된다 그랬죠? 요건 다음 파트에 나오는 지시대명사, 대명사 파트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죠. 뭐 부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서울의 인구는, 즉 population은 부산의 인구, the population보다 훨씬, 이건 숫자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교급을 강조하면 마치고요. 훨씬 많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랬을 때 이 내용은 the number of people이라고 그랬죠. 그죠? the number of people, persons, 즉 사람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지만 a number of는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 구인 반면 the number of는 단순한 수를 나타내니까 우리가 앞에 시간, 거리, 가격, 무게 등을 수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수로 표시하고 단수 취급한다 이래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is라고 이렇게 단수로 딱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정답을 R로 지금 돼 있죠. 그죠? 근데 보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half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를 확정하는 표현이 나와야 되고요. 따라서 정관사 더가 나오고, 그래 보면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그 인구의 거의 절반이 오늘 투표를 갖다가 할 자격이 있다. be eligible to를 뭐뭐 할 수 있다.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지금 이제 population이라고 나왔으니까 그 앞에서도 봤듯이 the half the number of people is, 그죠? 그래서 당연히 단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쉬운데요. 이건 집합적 물질명사 쪽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이 집합적 물질명사에 대해서는 쌤이 설명 안 했죠. 안 다루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얘기를 집합이라고 딱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일로 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population입니다. 어쨌든 이 population의 거의 절반, 저희 절반이 자, be eligible 했습니다. eligible to vote 이렇게 됐죠. 그죠? 즉 vote를 갖다가 투표를 갖다 할 수 있다 했는데 위에하고 비교해 보면은 여기는 다만 이 population 사람들의 행동이나 활동이나 주체성, 행위 주체성이나 이런 게 전혀 드러나지 않죠. 이 넘버를 갖다가 가지고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집합명사로 따지면 이 외관만 가지고 비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지. 즉 단위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뭡니까? half the population eligible to vote라고 했을 때는 뭐가 느껴집니까? 단지 사람의 수만 집합으로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죠? 적극적인 어떤 투표 행위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즉 인구 가운데 절반의 사람들이,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이런 뉘앙스죠. 각자 즉 유권자 각자가 다 투표하는 행위를 갖다가 인식한 겁니다. 즉 집합명사에 들어있는 복수의 원소들의 행위 주체성을 갖다가 활동성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전혀 도식적으로 우리가 형태적으로 공부해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쌤이 항상 강조하죠. 언어라는 것은 형식 이전에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영어라는 것이 뭐 소위 말해 위치어라 해가지고 뭐 같은 어떤 어휘나 품사가 위치를 달리할 때마다 그 의미가 변한다라는 거,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보다도 언어가 본래 생성된 것은 의미 중심으로 생성이 됐고 형태라는 것은 그 의미를 보다도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방식이죠. 그죠? 근데 방식이 의미, 즉 형식이 본질을 갖다가 지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여기 나오는 the population은 단지 the number of people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뒤에 이러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즉 투표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수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뭐 여러분들도 참 참고로 하고요. 뭐 비슷한 걸 한번 볼까요? 뭐 집합적 물질명사라는 게 나왔으니까 관련되니까 선생님 또 앞에서 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집합적 물질명사라는 건 뭐냐면 집합명사입니다. 집합명사인데 우리가 뭐 the English나 뭐
또 family나 이런 집합명사들은 안에 원소들이 다 누굽니까?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고 뭐 clothing이나 뭐 scenery나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제 어류, 이거는 기계류, 보통 종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런 녀석들은 들어가면 이게 좀 사물이죠. 사물.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행위 주체, 특히 언어를 갖다가 언어가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로 누가 행위 주체로 드러납니까? 주로 사람들이 행위 주체로 드러나고 사물들은 일반적으로 행위 객체로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물들이 항상 전체로서 뭔가 행위의 어떤 대상으로서 즉 적극적인 행위 주체가 아닌 행위 대상으로서 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체로 취급해 단수로 취급하는 단수로 혹은 표현되는 용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집합적 물질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조금 속단한 약간 섣부른 성급한 어떤 그런 명제를 갖다가 뭐 쌤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어디까지나 집합명사의 이 본래적 성질, 즉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적극적인 어떤 혹은 능동적인 행위를 갖다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단복수가 갈릴 뿐이다라는 게 집합적 물질 명사라 해가지고 무조건 다 단수는 아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the equipment도 뭐 대표적인 집합적 물질 명사입니다. 이게 설비라는 뜻인데 이 설비에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뭐 공사장에 큰 어떤 교량을 갖다가 건설하는 그게 투입되는 설비들을 보십시오. 뭐 퍼크레인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개 있죠.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표현하는 게 equipment인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the equipment가 뭔가 목적으로 대상으로 이렇게 올 때는 이 녀석 전체를 갖다가 그냥 통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수입니다. 물론 주어로 쓸 때도 이 전체를 통으로 볼 것 같으면 당연히 단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표현으로 하면요, 이제 썼습니다. The equipment are emitting. 이거는 밖으로 방출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죠? Emitting too much, too much radioactivity 이렇게 봅시다. 이게 지금 방사능이거든요, 방사선. 그럼 어쨌든 그 설비가 너무 많은 방사선을 갖다가 지금 방출하고 있어. 여러분들 뭐 병원에 가면은 그 방사선 촬영과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들어갔을 때 그게 들어있는 기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의료 기계들이. 근데 이것들이 보니까 그 기계들이 너무 많은 방사능을 방출하고 있는데 어느 한 기계에서만 나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어떤 기기에서 방사능이 방출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로 쓰는 겁니다. 집합적 물질 명사라 하더라도 뭐 영어로부터 자유해석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쌤이 좀 압축하다 보니까 지나가는데 마침 이 문제가 나와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the rest 부분이죠, 그죠? the rest 부분이니까 여기 the를 붙여가지고 the man 이래야 되겠죠. had the day off니까 하루를 갖다가 off duty 했다 이런 의미죠. 일을 쭉 해오다가 하루 그냥 쉬었다 이런 의미니까 하루 휴가를 내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the length of a hole 여기 a hole이라 했기 때문에 이제 부정관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any hole 이런 뉘앙스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래서 홀의 길이는 3x 배수가 나왔죠. 여기 한번 나와주죠. 자, 뭐가 되겠습니까? 배수라 했기 때문에 뒤에는 딱 확정을 해야 됩니다. 딱 정해줘야 됩니다. 전체로서. 그렇기 때문에 the breadth 이렇게 하는 겁니다. of가 오면 안 됩니다. of가 만약에 딱 왔을 때 여러분들 그냥 작구적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폭의 3배다. 작구적으로. 딱 들어맞죠, 그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까? 옛날 학력고사 시절에 나왔습니다.
burst, twice, doubled 이런 표현들이요. 그래서 지금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관사 들을 쓰고 over는 안 씁니다. over가 오면 이상하게 되죠. 그죠? 뭐 3배다 했는데 갑자기 진짜 over가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배수가 오면은 바로 전체만 확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the breadth 되죠. 전체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뭐 건축물의 어떤 홀은 그 길이가 폭의 3배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건물을 지을 때 홀을 갖다 그렇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팩트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7번 The airplane travel at will travel 비행기가 자, at 요거는 수치기 때문에 speed 속도 그죠? 수로 딱딱딱 표시되죠. 그죠? 뭐 60km, 80km 이런 식으로. 그래서 at를 썼고요. twice 배수가 왔기 때문에 뭐다? 역시 확정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정관사 the를 써서 the speed of sound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음속이죠. 그죠? 그래서 음속의 2배로 아마 비행을 할 거다 이렇게 되죠. 자, 전 2개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average 이제는 earning이냐 earnings냐인데 답은 earnings죠. 자, for skilled workers 자, 숙련 노동자들의 어떤 평균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이래 되죠. 그럼 소득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득이 그냥 딱 한 분야에서 나옵니까? 물론 뭐 from hand to mouth 뭐 쌤도 그 비슷한 어떤 타입인데 그냥 하루 벌어가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뭐 소득이 딱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뭡니까? 뭐 노동소득이 있을 수 있고 이자 소득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임대 소득이 있을 수 있고 뭐 또 아르바이트가 또 들어오는 소득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다양한 어떤 종류를 갖다가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earnings라고 복수로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의미적으로 자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Our writers take great 자, 이거는 보통 take가 오면 pain씁니다. 여러 가지 어떤 노력, 노고, 수고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작가들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뭘 하기 위해서 uncover 요거는 원상 회복이라 그랬죠. 덮여 있는 것을 어떻게 벗긴다 이 말이죠. veil 가려 있는 것을 갖다가 unveil 그죠? 벗겨서 폭로한다. reveal, let out 앞에서 다 했던 것 점검하고요. 그래서 new knowledge and the latest thinking 요거는 최근이란 뜻이죠. 그죠? 가장 최신.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가장 최신의 최근의 어떤 사상 그걸 갖다가 어쨌든 커버한다라는 의미는 찾아낸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때는 좀 이런 것들을 갖다 이해한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루고자 대단한 수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take pains 가고요. 그냥 pain일 때는 좀 추상적인 의미로 고통이라 그랬죠. 자, 혹은 뭐 통증 이렇게 됩니다. 의학에서는 주로 pain 하면 통증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her Spanish 그녀의 스페인어 능력이 has come on 그래서 come하고 on을 쓴 거는 뭔가 표면에 이렇게 쑥 드러나는 느낌입니다. on이 주로 겉에 이렇게 붙어 있거나 매달려 있는 그죠? 접촉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식이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그녀의 스페인어 능력이 in leaps and bounds입니다. 왜 복수로 쓸까요? leaps는 풀쩍 뛰고 bound도 쑥 올라서는 거죠. 그죠? 그럼 이 괄목 상대할 정도로 이런 의미입니다. in leaps and bounds. 우리 앞에서 뭘 했습니까? by degrees 했죠. 어떤 정도를 나타낼 때 그 정도를 거쳐가는 단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수로 인식하듯이 지금 이 의미에서도 괄목상대하게 성장했다라는 것은 by degrees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로 쓰는 겁니다. 그 단계를 복수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들어 그녀의 스페인어 실력이 정말 몰라보게 괄목상대할 정도로 뭐 발전했어, 늘었어 이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 some butterflies 어떤 나비들은 blend in 살짝 섞여 가지고 들어간다는 느낌이죠. 근데 어떤 것과 함께 그러니까 이쪽으로 함께 섞인다 이런 말이죠. their 자 surroundings 했습니다. 이거는 뭐 워낙 자주 보는 거죠, 그죠? surround 그냥 surrounding 하면 surround 둘러사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주위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있죠, 그죠? 뭐 butterfly 같으면은
꽃도 있을 수 있고 관목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쭉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적으로 복수로 써야 되는 겁니다. 주변 환경에 섞여 들어가 가지고 그 목적이 뭡니까? So that it's difficult to sit down. 요거는 일반인이죠. 그죠? 사람들이 발견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래 되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뭐 사람들은 아니겠죠. 어떤 천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즉 좀 위장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과 이렇게 섞는다.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뭡니까? 카멜레온. 그죠? 카멜레온. 자, 이거는 또 circumstances가 있죠. circumstance. 이것도 보통 주위 환경 할 때는 s를 쓰죠. 그죠? 복수로.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그냥 environment 할 때는 그거는 하나의 뭐 개념적인 환경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환경 오염 이렇게 하면 environment pollution 이런 식으로 쓰죠. 그죠? 그 환경하고 이거는 주변 주위 환경들입니다. 다음에 비슷한 게 생각해야 될 게 conditions가 있습니다. conditions. 이건 다음 문제하고도 아마 연결이 될 겁니다. 그냥 condition 하면 하나의 조건입니다. 조건. 근데 condition이 오면 여건입니다. 여건. 조건과 여건이 뭐가 다르냐? 조건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로 딱 제시될 수 있지만 여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 뭐 선수들 컨디션이 어떻다 이렇게 할 때 그 컨디션 조건이라기보다도 여건에 가깝습니다. 자기 어떤 신체 상황, 주변 환경, 그죠? 뭐 동료 선수들 간의 어떤 그 관계 여러 가지죠. 그죠? 그래서 컨디션 여건 할 때도 그런 인식으로 쓴다. earnings, 소득을 갖다 복수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논리적 복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의미적 복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22번 보면 let me have. 이건 우리 앞에 했죠. 사역동사하고 여기 원형이 오는데 이거는 가능성 100%의 인식을 가지는 원형이다. 그랬죠. 왜냐하면 let me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하겠다라는, 그죠? 따라서 이 have 이하에 let 때 목적보호로 쓰이는 이 동사의 행위가 곧 발생한다. 그런 인식으로 쓰기 때문에요. let는 사역 동사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thought라고 씁니다. 자, 이거는 뭐에 관하여, 그죠? That report by Friday. 금요일까지 그 레포트에 관해서 너의 생각이 아니고 단수면 생각인데 thought가 오면 의견입니다. 의견. 의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하나의 생각이 가지고 외골수로 이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뭡니까? 의견이라는 건 여러 가지 어떤 사고작용이죠. 그죠? 그 사고작용을 통한 또 다양한 어떤 평가,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미하기 때문에 의견이라 할 때는 thought라고 복수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 같이 알아둬야 될 건 feelings입니다. feeling 하면 그냥 느낌입니다. 단순한 느낌. pain이 고통 이렇게 하는 마찬가지로 feelings가 오면은 이거는 감정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감정. 감정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하나의 느낌입니까? 만약에 연인 간의 어떤 감정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막 좋아하는 감정도 있고 때로는 막 좀 미워지는 감정도 있을 테고 때로는 시기하는 감정도 있을 테고 때로는 의심하는 감정도 있을 테고 그죠? 그래서 느낌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즉 감정이라는 다양한 종류의 느낌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복수로 쓴다 이래 되는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드도 마찬가지고요. 자,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 중에 조금 다루지 않았던 것들도 좀 나왔고요. 그래서 선생님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갔으면 좀 그랬는데 아무튼 이번 시간 연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고 치밀한 그런 어떤 지식이라기보다도 로직이 더 중요한 겁니다. 로직이 하나 바탕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많은 것을 갖다가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지만은 그 하나를 그림으로 외우다가는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도움이 됐길 바랬고요. 일단 명사문법 파트는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독해를 통해 가지고 또 한번 또 훈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